안녕하세요. 자, 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국계법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국계법 보게 되면 제1장 총설에서 영구하고 행정계획 지휘받고 제2장이 계획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관리계획 내용 지금 6개 있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지구는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해제하고, 용도, 구역은 지정하고 변경하고 해제. 이게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내용이나 결정은 똑같고,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이런 지역이 들어간다고요. 이런 지역이 지구단위로 갑니다. 이런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거기를 개발한 게 지구단위 계획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입지규제 설명 끝났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명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오늘 해야 될 게 지구단위부터입니다. 지구단위 하고 그 다음에 3장 개발 가게 되면 개발 첫 번째 무엇이 개발인가 개발행위 배우고, 이런 개발행위는 금지되어 있죠. 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어떻게 허가받는가 허가 절차 배우고, 자꾸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이 가고 도로가 학교가 공원이 주차장이 부족이요. 어떻게 설치할 건가 계획 기반 설치. 그 4장 기타 해가지고 첫 번째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도시.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인처리 처리. 변명을 결진다. 청문 그럽니다. 그럼 오늘 해야 될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게, 자, 여기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이 하나의 도시고, 이 하나의 도시를 달리 표현할 때는, 하나의 도시를 다시 표현할 때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적 이렇게 표현해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적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도시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그러면 일부죠.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합니다. 하나의 도시 일부 개발할 때 이 개발이 난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 전체 도시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기 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는 계획 만드는데 이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게 되면, 이 계획에 맞춰 개발하면 건축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크게 틀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한가 묻게 되면, 이거는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5번 결정이요. 국장, 시도, 시장, 군수 결정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첫 번째 평소 했던 대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개. 자, 여기를 대상으로 하이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 3개. 세 번째,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 밖에서 그러면 또 다시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어떠한 내용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만드는가. 이거 모르면 간첩이요. 수립 기준은 뭐라고요? 국장. 자, 완화되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바로 얘부터 갑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적.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얘부터 갑시다. 그 요약집 53페이지입니다. 자, 임의적. 자, 첫 번째 국장, 시도, 시정으로서는 다음 지역의 전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도시관리계획 밑줄 빠졌는데, 그 지문의 함정이 4개예요, 4개. 첫 번째, 누가? 국장, 시도, 시정운수가. 두 번째, 다음 지역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또 전부 나왔다고 또 생각 없이 X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됩니다. 전부.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 기본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도시 관리계획으로 지정 하이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함정이 4개, 4개. 그럼 첫 번째 그런 지역이 어딥니까 하면, 첫 번째 국계법 용도지구죠. 국계법 용도지구, 경미, 보시계, 고치, 방방특, 용도지구 쫙 나가야 되고, 갑자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안 돼요. 용도지구 뭐라고? 경미. 여기 경미 있어요 없어요? 경미?
있죠? 경미, 그 다음 뭐라고? 도시계, 그 다음에 거치, 그 다음에 관광특. 전부 일부. 두 번째는, 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대리조선, 산업단지, 관광특구. 거기는 전부 다 개발이 예정돼 있어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들. 개발이 예정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관광특구가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까? 나는 관광특구가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금지되어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럼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다 그러면 부동산 갈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요.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길 가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이 예정이에요, 금지요? 금지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인 상태에서는 개발이 금지되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돼요. 풀려야 돼요. 도시제한공원구역은 개발이 금지예요. 공원은 개발이 금지예요. 그게 전부 다 해제가 되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8번이에요. 8번. 그러니까 8번을 읽을 때는 뭐라고 했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도시제한공원구역에서 해제, 시가 조정구역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개발제한구역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녹지, 녹지는 보전이요. 녹지가 주상공 개발이요. 보전이 개발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새로이 도시로 편입된다. 뭐가? 비도시가. 비도시가 뭡니까? 관농자가 뭐로 바뀐다고? 네, 도시적으로 바뀐다 이거 아닙니까? 보전이 개발로 바뀐다. 결론적으로 전부 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다. 그런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아직도 이거 암기 안 돼 있으면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첫 번째 뭡니까? 정택 10년, 두 번째 시공 30, 세 번째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이요.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정비기업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경과된 지역,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경과된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 하이한다. 시가 조정구역 해제 30만 이상, 공원 해제 30만 이상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해야 된다. 녹지가 주거로 변경 30 이상, 녹지가 상업 변경 30 이상, 녹지가 공업 변경 30만 이상.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반드시 암기하고. 세 번째 도시지역 바뀐데, 도시지역 바뀐 첫 번째 조건이 세 가지. 첫 번째,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 갖출 거. 자, 면적이 50 이상이 계획관리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대령이 정하는 조건은 자, 첫 번째. 그러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면 나머지 무슨 지역? 나머지 무슨 지역이라면 생산관리, 보정관리지역일 것. 다음에 두 번째, 면적이 적정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서 개발하는데 무슨 개발을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아파트 연립을 건설하겠다. 아파트 연립.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요. 도시지역 밖에서 원래 아파트는 어디에 들어가요? 아파트는 원래 도시지역 밖에서 아파트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도시지역 안쪽 주상공. 근데 도시지역 밖에서 뭐가 된다고? 아파트 된다고. 아파트 연립에 건설계획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돼 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이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아파트 연립 건설계획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때는 얼마 이상이다? 3만 제곱 이상이다. 그 요약지 보면 좀 더 자세히 써주는데 아파트 연립에 건설계획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교육지원 등록받거나 자연보전권 내면 10만 이상이다. 백날 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쓰지 말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아야 된다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 부지 구해달라. 주상공에서 아파트 부지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어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부지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다고. 근데 도시지역 밖에서는 쉬워요. 도시지역 밖에서는. 어디 가가지고? 계획관리 가가지고. 면적이 얼마 이상? 50 이상만 계획관리 지역이면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30만 몇 평이요?
9만 평. 이거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찾는 것은. 근데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이것은 3만이니까, 10만이니까 3만 평이면 되니까 그것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를 제대로 하려면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고, 일단은 시험 볼 때는 여기까지. 이것도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시험 볼 때는.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뭐 합니까? 개발하지. 개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돼요? 자, 여기에다 신도시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국가는? 네? 나한테 물어볼까?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러지 말고. 신도시 만든다. 국가는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물 봅니다. 물 공급이 되냐, 안 되냐. 두 번째 뭘 봅니까? 하수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먼저 고려해요. 물 공급이 안 되면 거기에는 신도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옛날에는 항상 뭐 옆에? 강 옆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물 봐야 돼, 물. 그러니까 개발해야 되니까 도로, 상하수, 기반 시설의 설치 공급이 가능할 거, 불가능할 거, 가능할 거. 네 번째, 개발할 거니까 환경 경관 미관 해줄 괜찮죠? 안 되죠. 문화재 훼손을 있어도 괜찮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읽어도 안다 이 얘기니까 1번하고 2번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면적 50장 계획관리고 나머지 대리인이 정하는 요건을 맞출 거. 대리인이 정하는 요건은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 거. 자, 면적. 아파트 건설계획 포함 30만 이상, 포함이 안 돼 있다 3만 이상. 그렇게 딱 잡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이고, 개발진흥지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거. 그러면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 뭐냐, 그러면 위에, 여기가 위. 2, 3, 4는 똑같다. 2, 3, 4는 똑같고, 자,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위치하냐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종류는 뭐가 있어요? 산, 관, 복, 특. 이거 알이야. 첫 번째 쉼 없다 하고 복, 특, 개. 그 다음에 산, 복, 개, 생, 농. 그 다음에 관, 외 그러지. 관, 복, 특, 개. 산복, 개, 생, 농, 관, 외. 주복, 특개, 산복, 개, 생, 농, 관, 외. 주거, 복합, 특정이 계획관리적이 있을 것. 어디에 있냐 이 얘기니까. 산업유통 복합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적이 있을 것. 관광휴양이 도시적 외지역에 있을 것. 암기하고 주복, 특개, 산복, 개, 생, 농, 관, 외. 그 정도 암기는 됐죠? 그러면 주복, 특기에서 말하는 복, 삼복에서 말하는 복. 뭘 보고 복 그래요, 복? 복은 둘 이상 기능이 복합. 앞에 있는 복은 주거 기능이 포함된 복이요. 주거 기능이 포함된 복. 밑에 있는 복은 주복, 그러니까 주거 포함됐고, 삼복이죠. 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주거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복,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관광휴양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적 외에 있어요. 도시적 외에 관광휴양이 있어요. 그래야 지구단위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텔하고 연수원하고 동시에 호텔하고 연수원 면적이 대지 면적이 1000평 이상 되는 땅을 구해달라고 어디서 연락 왔냐 그러면 두바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저 땅 어디에 구하는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잘 봐요. 두바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 그 다음에 어디 하겠다 해가지고 공항 주변을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먼저 샘플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게 왔는데 어찌하지 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왔어요.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설명할 때가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하려면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럼 두 번째 개발행 허가를 알아야 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까지 전부 진도 다 끝나니까 개발행에 딱 설명해주고
어떻게 제가 나오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 하나 더, 세 번째. 세 번째는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용도 지구 폐지하면 용도 지구 규제가 한마디로 없어지죠. 그럼 없어진 규제를 뭐 하겠다? 이 없어진 규제를 지구 단위로 뭐 해주겠다? 대체해주겠다. 이 말 그대로 나와요.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지역, 거기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 단위는 주로 이게 시험 문제,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지정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지구 단위 시험 문제 100%나 100%? 단지 하나 나오냐, 둘 나오냐. 작년에는 2개 나왔어요. 2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쉽게 풀고 한 문제는 포기, 손댈 수 없는 거. 그럼 내가 지구 단위 내용까지, 지구 단위 내용 2번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아까 어디라고요? 하나의 도시. 어디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군의 일부. 여기서는 또 전부 나오면 안 돼요.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요, 도시기본계획이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해서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자, 문제가 한번 생각합시다. 지구단위 계획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형 복합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심 기능을 고려해서 수립한다. 고려하지 않냐고 수립한다? 고려해서 수립한다. 그러면 주거, 산업, 유통, 관광형 복합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중심 기능을 고려해서, 거기에 글씨 잘못 써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출제위원은 사람이에요? 귀신이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거 암기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 내겠습니까? 보고 내요? 안 보고 내요? 보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암기할 리가 없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이런 걸 고려해서 수립한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법에서 고려하는 거 써놨겠어요? 안 하는 거 써놨겠어요? 하는 거. 읽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읽지 말죠. 자, 2번 지구단위계 수립기준. 그것도 앞으로 읽지 말자고. 수립기준 국장. 수립기준 국장. 자, 지구단위계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 내용은 3과 5를 포함한 2 이상이 포함된다. 다만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출제자가 그 다 맞춰서 문제 내주니까. 3하고 5를 암기합니다. 3, 5는 반드시 뭡니까? 3이 뭡니까? 기, 5가 뭡니까? 용입니다. 기, 용. 기반 배치, 기반 규모, 용. 건축물 용도장, 건별 용도는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 나머지 내용 전부 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넘기면 3번 중요하지 않고 이제 실효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구역의 실효가 있고 이게 계획의 실효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구역의 실효는 3년이고 계획의 실효는 5년이다. 이게만 잡으면 돼요. 공법상 실효는 100% 언제? 다음 날. 3년이 되는 다음 날. 5년이 되는 다음 날. 3년, 5년 숫자. 두 번째, 되는 날, 다음 날. 이거 물어보지 구질구질하게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 진행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자, 이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이 위반자는 거. 주민이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을 했으면 주민은 몇 년 내, 5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시작 안 하면 어쩐다? 5년이 되는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도 실효된다. 실효되면 반드시 말 것, 실효고시 할 것. 실효고시 반드시 한다. 언제나 누가 한다? 결정고시 한 자가. 안 해도 다음 날 실효는 된다. 실효는 어디다 한다? 어디 이것도 물어보니까. 국장이면 관보고, 지자체면 공보고. 그런 거 자연스럽게 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건축 기준의 제한, 완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건축하면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 있는 지역지구간의 건축 제한. 배웠잖아요? 지역지구 건축 제한. 용도 지역간의 건축 제한을 뭘 한다? 대통령령으로. 지구간의 건축 제한은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절해.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니까. 방화지구, 건축법, 보도지구, 도시관리계, 광역시보지구, 항공법,
자연치락, 대련, 집단치락, 개특법, 개발진흥, 개발, 지구단위가 개발계, 나머지는 조례. 그거를 갖다가 지구 단위로 따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가 지구 단위만 나면 무용지물 돼요. 무용지물. 자,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건폐율은 그러면 556657 9887 777 222 422 22 그게 지구 단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왜? 그거 싹 무시하고 다시 할 거니까. 세 번째, 용도, 지역 간의 용적률 했죠? 그것도 무용지물. 모든 거 뭐를 한다? 지구 단위로 다시 한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가장 특별한 거, 다른 거 싹 무시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지구 단위로. 자, 건축법에 있는 대지 안에 적용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 심으라. 얼마 심는가? 절에가 정한 만큼. 근데 그 절에 무시한다. 지구 단위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러면 네,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하는,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하는 땅, 대지는 도로의 임의 대상을 접한다. 단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 4m 이상 접한다. 공장이 연면적 2,000 이상. 그거를 지구 단위로 다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로 다시 하고. 세 번째, 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를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권고할 수 있다. 같은 가로구에 따라서 용도 형태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것도 다시 하고. 네 번째, 일조 확보 높이 제한.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청북 띄워해야 된다. 어떻게? 9m에 하면 1.1 이상, 9m 초과 2분의 1. 개발이 예정된 지역, 남쪽 방향에, 북쪽 방향 대지에서 합의했다. 또 북쪽 방향에 도로, 공원, 광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남쪽 띄워할 수 있다. 그거 싹 어쩐다? 지구 단위로 다시 한다는 얘기요. 그것도 무용지물. 다섯 번째, 공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전정공.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판문점은 엄숙하오. 대지 면적 얼마? 10% 이내에서. 용적률 높이자 얼마나? 1.1배. 그거 싹 지구 단위로 다시 한다는 얘기요. 주차장법에 있는 1번 부수조전 설치, 2번 부수 설치 계획도 지구 단위로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화 등이 몇 개요? 10개. 암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출제위원은 암기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자기도 못했죠. 문제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래도 내죠. 완화된 내용이 다 아닌 것은. 그럼 아닌 것은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거 쓰고 아닌 거 쓰려고 아닌 게 뭐가 있을까? 아닌 게 뭐가 있을까? 거기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그러면 공법에서 배운 규제 중에서 안 나온 걸 생각해 보자고. 뭐 안 나왔냐? 첫 번째 뭐가 안 나왔다? 대지 분할 제한이 안 나왔어요. 주거 기타? 상업공업? 녹지? 2배. 무슨 말인가? 줄줄줄 나와야 돼요. 대지 분할제 완화가 안 되고 또 뭐가 안 됩니까? 대지 안에 공지, 건축선에서 띄우고 인접경계선 띄우고. 세 번째 뭐가 있는가 그러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이거는 완화가 안 된다고. 답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암기하고 가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완화할 건가? 첫 번째, 도시지역에서 완화. 이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해봤자 안 되는 건 포기했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100점 맞추라가 아니고 하다도 안 되면 40 맞춰서 합격하라 그랬지. 100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40은 쪽팔리니까. 그잖아요. 쪽팔리니까 60 맞춰야지, 60은. 자, 그러면 포기할 거 포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안 하는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한옥마을을 어쩌저쩌고 100%. 그냥 차 없는 거리에 한옥마을 그러면 주차장 100% 하나. 100% 하나. 두 번째, 용적률인데 1번만 읽어 1번.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서 하면은 용적률 120% 완화. 밑에 높이 제한도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면 높이 제한도 120% 완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은 이 완화가 조건에 따라서 다 들려요. 조건에 따라서 다 들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도시지역 밖에서 1번,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때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지구단위입니다. 내용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개발 갑니다. 개발.
자, 58페이지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6가지가 개발행위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이 6가지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6가지 행위가 개발행위. 부동산에다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규제하냐? 개발행위 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행위를 개발행위를 하냐? 6가지를 부동산에 타는 이걸 보고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이 6가지 개발행위를 다시 성격으로 분류하게 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시계획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비도시계획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그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비도시계획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왜 그러느냐? 원주에 사는 누가? 경미가 여기에다 자기 집을 짓는다. 이거 도시계획 사업이야? 비도시계획 사업이요? 비도시계획 사업이요. 원주시에서 시청을 짓는다. 도시계획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 이거는 도시계획 사업이야. 이것도 건축이고 이것도 건축인데 이거는 비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 전부 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이것도 물으면 좀 문제 있는 거고. 첫 번째 무슨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 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부는 뭐 받아요? 실시계획인가? 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 정비 사업은 사업정인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이 없다? 허가란 말이 없다.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허가라는 표현 쓰는 게 아니다. 비도시계획 사업이면 개발행위 허가받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합니다. 이거. 비도시계획 사업인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허가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허가 그 말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 도시계획 사업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한다고. 허가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박스 내용 중요합니다. 박스 위에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받지 않는다 중요하고 왜 안 받는가 이해하시고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인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은 1번 허가 대상 행위 2번 예외니까 허가 안 받는 행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해했나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구분했나요? 이걸 물어요. 너는 허가 받는 쪽, 너는 안 받는 쪽. 이 구분을 했냐? 이거를 묻는다고. 이해했나 묻는 게 아니고. 구분해야죠. 자,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한 허가 대상,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냥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 건축물 건축,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 구분을 잘하라고. 자, 지금부터 허가 받는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받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요. 2번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요. 인공을 가해서 제재가 시설물 설치 허가 받아요.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요. 대리행 증하는 경미한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아요.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 그럼 허가 받아요. 공유수는 매립하는 것, 그럼 허가를 받아요. 근데 참고, 대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는데, 그럼 안 받는 게 뭐가 있는가? 대통령령을 봤더니 대통령령에서 그거 안 받는 거 쓸렸더니 3박 5일 써도 못 쓰겠다 해가지고 뭐라 했는가? 차라리 3개 써놓고 3개 뺀 나머지는 허가 안 받는다. 그러면 3개는 어쩐다? 허가를 받는다. 그럼 출제자는 3개 뺀 나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사람이니까 귀신이 아니니까 모르지. 그럼 그 사람 뭘 낸다? 3개를 낸다. 3개. 그 3개는 어쩐다? 허가를 받는다. 허가 받는 거.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1번 인접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 영향을 미친다. 내 농지에다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하니까 옆에 농지 물 못 댄다고, 물 빼도 못 한다고, 옆에 농지 농작에 영향을 미친다고, 옆에 농지 망친다고, 그럼 어쩌라고? 허가 받으라고. 그럼 허가 안 해주겠지, 그러면.
두 번째, 자기 토지에다 터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써가지고 한마디로 내 농지 망친다는 얘기요. 그러면 내 마음이니까 망치든 말든가. 그거야 네 마음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국토를 망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허가 안 해줄 거다 이런 얘기요. 세 번째, 지목 변경 수발하면 왜 세 번째 진화돼요? 그게 잘 나오니까. 1번, 2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번만 주구장창 나와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용 형질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전답 사이에 아주 잘 나와요.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아요. 4번 토, 석, 채취 허가 받습니다. 흙물에 자갈을 파이던 토덕 채취 그런 허가를 받아요. 5번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아요.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허가를 안 받아요. 박스 기억 니은 디귿 읽어봐도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알아서 읽어보시고 6번 물건을 쌓는 거 허가 받습니다.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제 가능 울타리 밖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 허가를 받는데 녹지관리 자연환경인데 뭐는 없습니까? 농림지역 없어요. 농림지역 물건적진 허가 안 받아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모의고사는 아주 잘 나와요. 우리는 내신 관리해야 되니까 내신 관리하기 위해서 농림지역 허가 받는다. 괜히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면 기죽으니까 기죽지 말라고 미리 알려줘요.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는 거 허가를 안 받습니다. 실제 시험은 안 나와요. 모의고사는 잘 나와요. 거기까지 허가를 받는 거. 이제 지금부터는 안 받는 거. 안 받는 거. 재복구, 재난수, 응급조치 안 받는다. 일단 하고 한 달 내 신고할 거. 두 번째 기타 해가지고 가번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그거 안 받아요.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 건축 그것도 안 받아요. 공점을 설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녹지관리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안 받아요. 거기는 지역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가로 안에 껴도 잘 나와요. 육상 어류영식장 설치한 비닐하우스 허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 위한 토지 굴착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공익상 위에서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 안 받는 거예요. 토지 분할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서 허가를 받는 토지 분할 안 받아요. 토지별 공공용지 공용지 하기 위한 분할 안 받고 행정재산 일반재산 누가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그런 걸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물과 도시계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토지를 분할한다. 안 받고 미음 읽어봤자 안 나와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허가 받는 것, 안 받는 것 이게 시험 문제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지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변경인데 자 허가받았다. 변경한다.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변경 허가 다시 받는 거예요.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 다시 받는다. 단 경미한 변경은 자, 잘 들어요. 경미한 변경 1번 신고한다. 2번 그러지 않는다. 3번 통보한다. 어느 게 맞아요? 그러면 셋 다 맞아요. 셋 다. 그런 거는 절대 함정 쓰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뭐 한다? 경미한 변경은 통보한다. 통지한다. 그러니까 경미냐 아이냐 그거를 찾으려고 예를 써야지 신고한다, 그러하지 않는다, 통지한다 그걸 잡지 말라고. 출제자가 묻는 것은 경미인지 아이인지 알았냐 몰랐냐. 허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어쩐다? 변경 허가 받는다. 허가받은 사항 중 면적 5% 이내 변경은 말을 붙였잖아요. 그럼 어쩐다? 통지한다. 그러하지 않는다. 신고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보고 경미라고 해서 어떤 걸 보고 경미라고 했냐. 그냥 변경이 앞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붙이면 변경인데 조건을 붙이면 경미인데 그 조건이 어떤 식으로 붙었을 때 경미라고 판단하냐. 일단은 조건 붙이면 19은 경미인데 그 조건 안에 숫자가 있으면 뒤에 이하나 미만이나 미달이 있어야지. 이상이나 넘니나 초과가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숫자 크기는 1%, 2%, 3%, 5%, 10% 미만 10분의 1 미만, 100분의 10 미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경미라고 인정을 해요.
10% 넘어가면 경미가 안 되는데 커지는 거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입지 규제 가면 20%짜리가 하나 있더라. 입지 규제 최소 기업 면적 10% 이내 변경,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 변경도 경미다. 그거 했고, 공사 기간이 나오면 단축이 경미지 연장은 경미가 아니에요. 사업 범위는 축소가 경미지 확대는 경미가 아니에요. 금액이 나오면 가액이 경미지 증액이 경미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썼을 때는 뭐라고 한다? 경미라고 한다. 경미라고. 조건에 붙이면 경미인데 조건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봐가지고 그렇게 찾아내라고. 될 수 있으면 작아진 게 경미인데 100% 그런 말이 있다고 100% 경미가 아니고 90%는 경미야. 19은 경미다. 그래서 1번, 2번도 특히 잘 나와요.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은 경미니까 변경 허가받지 말고 통지하고 부지면적, 연면적 5% 범위에 축소하는 것은 경미지만 확대는 경미가 아니다. 3번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 어쩌고저쩌고 변경, 너 경미. 도시관리계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얘도 어쩌고저쩌고 즉 조건 너도 경미다 이런 얘기. 공간정보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법을 갖다 바꿀 리는 없잖아요. 말도 안 돼서 하니까 그런 것은 경미고, 건축법 사용승인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하는 변경도 어쩌고저쩌고 변경이니까 경미한 변경이다. 자꾸 문제를 풀어서 익혀야 돼요. 특히 1번, 2번은 잘 나와요. 자, 넘어가면 이제 2번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자, 이런 개발행위 할 때 허가 절차.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갑이 여기에서 개발을 한다고 합시다. 자, 일단은 갑은 개발을 하려면 허가 신청이에요. 허가 신청. 허가권자 누굽니까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입니다. 허가 신청받아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든 불허가든 처분해야 돼요. 며칠 내 처분해야 돼요? 15일 내. 이거 처분할 때 심의하고 처분할까요? 안 하고 처분할까요? 허가 신청이 들으면 심의하고 할까요? 안 하고 할까요? 심의하고 처분합니다. 자, 허가 받았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할까요? 말까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할 것이고 안 맞으면 안 할 것이고, 허가할 때는 일정한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썼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나오고 위반했을 때 어떠한 조치 취할 건가? 위반시 조치. 준공검사 대상은 뭐가 있고 준공검사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제 하나씩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허가 신청서 제출. 동그라미 1번, 2번은 100번 나와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허가 신청서 제출합니다. 허가 신청서에다 이런저런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그런 계획서가 첨부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전부 다 조건부 허가를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2번 개발밀도관리기관에서 기반 설치 용적법 계획서 제출한다. 그 말은 개발밀도관리기관에서는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원래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뭐하는 지역이요? 개발한다. 기반이 부족이 예상된다. 추가 설치가 곤란하다. 그런데 추가 설치가 안 되는데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나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안중요. 2번 허가 신청철이 며칠? 15일. 15일에 허가부로 처분할 거. 3번 허가 개념. 다음에 맞이하면 허가입니다. 1번 도시관리계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지금 성장관리방안이 전국적으로 막 들어가요. 지금. 성장관리방안이 세종 들어갔지, 파주 들어갔지, 인천 들어갔지, 원주도 좀 들어갈 듯 한데 원주 나왔나요? 성장관리방안? 여기 안 나왔다고? 네? 좀 개발된다 그러면 여기 뭡니까? 혁신도시 인근에는 성장관리방안 나올 법도 한데 남원주도 나올 법도 한데 성장관리방안
하여튼 성장관리방을 줄 때면 성장관리방안은 레벨을 지구 단위 정도로 봐주라고.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계 안 맞으면 일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성장관리관 수립구역 딱 이게 나오면 성장관리계획에 안 맞으면 개발행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이 갑자기 많이 부각이 돼 있고 성장관리방안 맞아야 됩니다. 자, 1번. 자, 허가 신청령이 도시관리계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2번. 허가 신청 내 도시계 사업소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3번. 허가 신청 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4번. 기반 설치 이용자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4번 다시 1번부터 4번 묶어가지고 다음부터 또 읽을 것, 읽지 말 것, 읽지 말 것. 상식이니까. 5번은 읽을 것이 아니고 암기할 것, 암기할 것. 5번은 암기하죠. 면적입니다, 면적. 그때 면적은 무슨 면적입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형질 변경.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합격했다 생각하고 암기해야 돼요. 실무가 하면 이 숫자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형질 변경 허가는 얼마까지? 10,000제곱미터까지. 공업지역은 얼마까지? 공업은 30,000제곱미터. 보존녹지는 얼마까지? 5,000제곱미터. 암기다, 암기. 이거는 시험에서도 이대로 쓰고 실무도 똑같이 써요. 이것은 아예 법에다 정해놨으니까. 관리는 얼마? 3만. 농림 얼마? 3만. 자연환경 5,000점 전부 다 미만. 근데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관리 농림만 시험 끝나고 원주시 조례 찾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숫자 반드시 암기하시고 암기됐다 믿고 암기됐다 믿고. 자, 자연녹지입니다. 형질 변경합니다. 얼마까지만 허가한다고? 만 미만. 만 이상이면 허가가 아니죠. 계획관리. 자, 형질 변경한다. 얼마까지만 허가해준다고? 3만 미만. 3만 이상 허가 안 해줘요. 내 땅은 이렇게, 내 땅 이렇게. 어디에 걸쳤네? 일부는 자연녹지, 일부는 계획관리.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형질 변경, 면적 산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요.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쪽이 얼마 돼야 돼요? 만 미만. 자, 7,000이다. 만 미만이니까 돼야 안 돼요? 돼요. 이쪽은 얼마다? 3만 미만. 얼마다? 2만이다.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돼. 이쪽이 만 미만 되고 이쪽이 3만 미만 돼야 된다고. 그런 상태에 두 개를 더해가지고 두 개 되면 뭡니까? 27,000이죠. 이 합이 만이 커요? 3만이 커요? 3만이 크죠. 큰 쪽 지역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합이 큰 쪽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7,000이고 2만이니까 만 미만 또 3만 미만 돼요. 더해가지고 얼마? 27,000이니까 3만 미만이면 됩니다. 근데 싹 해가지고 여기다가 25,000 이렇게 쓰자고. 7,000은 만 미만이니까 되고 25,000은 3만 미만 되는데 거기까지는 되는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됐다고? 32,000. 얘가 어쩐다고? 3만을 넘어갔으니까 너는 허가가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3,500, 33,500 암기는 기본이고 그러면서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범위 내 조례가 정한다. 그것도 암기하고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하되 합계가 큰 쪽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런 내용까지 시험에 다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보충해서 이제 허가의 세부 기준입니다. 허가의 세부 기준.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적 현황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고 구분에 따라 대응 정한다. 시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럼 딱 맞아요. 수저를 따지면. 시가와 용도가 용도 지역을 말하면 주상공입니다. 주상공. 얘들은 태생이 뭐라고요? 개발 목적으로 탄생. 그러니까 금수저죠. 개발 목적으로 탄생한 애들입니다. 얘들은 그냥 허가 기준을 그냥 그대로 써요. 그대로. 허가 기준을 강화하지도 않고 완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허가 기준 그대로 적용한다요. 근데 유보지역이 뭐냐? 개발로 갈 수도 있고 보존 갈 수는 원래는 보존인데 원래
주상공 빼고는 다 보존이지, 보존. 주상공 빼고는. 그러니까 원래는 보존인데 쉽게 좀 개발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여차하면 좀 개발로 갈 수도 있고 보존 갈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투자 1순위 계획관리, 2순위 자연녹지, 3순위 생산관리. 그 세 개가 유보적. 이 집 만들 중요하니까 유보적. 유보적은 개발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 있다고. 개발한다 그러면 규제를 좀 더 짜자, 풀자, 완화하자. 보존한다 그러면 규제를 좀 더 억제자, 강화하자. 그러면 얼마만큼 완화하고 얼마만큼 강화하는가에 대해서 원주시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행정군들은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도시계획위원들은 알아요. 왜? 거기가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 그게 어디다? 유보지역. 어디라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것 뺀 나머지 전부 다 보존용도. 보존용도는 전부 다 심의 거쳐서 허가기준을 강화 적용합니다. 더 개발 못하게 막으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성장관리반인데 성장관리반. 이것은 성장관리반은 난개발 방지입니다. 난개발. 난개발은 어디서 난개발이 나옵니까 하면 우리 추상공은 난개발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추상공은 난개발이 안 나와. 왜 난개발이 안 나옵니까? 처음부터 개발 목적인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추상공을 지정을 할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 계획에 맞춰서만 개발하는 거예요. 난개발이 없어요. 추상공 뺀 나머지 외에는 뭐니까? 보존이니까 얘는 개발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가 개발한다고. 그래서 계획이 없이 개발에게 뭐가 나온다고? 난개발 나온다고. 어떻게 막을까요? 아예 개발하자고 계획을 만들어주자고. 그 계획이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은 봐요. 성장관리 방안은 주상공에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더 좋은 이미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있는데, 개발 계획이 없는데 개발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아까 말했던 유보죠. 아무데나 들어간 게 아니요. 성장관리 방안은 아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지역에만 성장관리 방안이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세종시로 많이 몰려갔다고. 세종시 많이 몰려가가지고 개발 계획 안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돈 벌 수가 없어요. 개발 계획 안에서는 누가 돈 버는 거예요? 혁신도시 안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전문가는 돈을 못 벌어요. 누가 돈 벌어요? 네, 돈 많은 사람이 입찰에 상업적 사가지고 평당 1,000에 사가지고 한 5,000에 팔고 그게 돈 버는 것이지 능력 있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인근에서 개발이 안 되는 산 사가지고 평당 10만원 사가지고 50만원에 팔고 개발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세종시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개발해서 팔고 개발 팔고 근데 그 개발이 세종시 전체하고 균형이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니까 어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근데 그 사람은 법을 알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론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무질서한 개발이 된다고? 안 되게 돼가지고 항상 성장관리방에 들어갈 때는 지금 원주의 개발인 허가 제한 지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도 뭡니까? 남원주 거기도 안 나왔나 아직? 투기가 알지고? 뭔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변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투기과열지구는 그것은 주택에서 나오는 거고, 예, 토지가 허가고요. 예, 그건 투기방지하기죠. 투기방지. 허가가 묶였다고? 허가가 묶이고, 그럼 거기 지금 건축 많이 안 되는 가게는? 못 한다고? 건축을 많이 하면 그런 데는 개발인 허가 제한적. 예. 개발인, 얘가 먼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갔다가 순간 없어지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개발행위 허가 이 땅을 딱 떼봤더니 개발행위 허가제한적이 딱 묶였다 그러면 그 용도지가 빨리 용도죠. 그 용도지 무슨 적이냐?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제한적이 딱 풀리는 날짜가 성장관리 방안이 고시되는 날짜예요. 거기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쫙 풀어주면 거기에다가 성장관리 방안을 딱 정해줘요. 성장관리 방안 딱 정해주면 건폐율도 높아지고 용적률도 높아지고 그 대신 그 계획에 안 맞추면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들어갔던 전문가들이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이제 평택 갔어요. 평택. 지금은 이제 평택 가서 날이 좋고 있다. 평택 가가지고 평택이 좋아요 해가지고 그럼 평택도 조만간 해도 성장관리방안 이거는 시간이 꽤 걸려 만들려면 이거. 그러니까 먼저 개발 못하게 먼저 개발이 허가제한 딱 지정한다고. 그럼 평택에서 또 하면 또 딱 맞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원주로 올까요? 제가 그분들 원주로 와가지고 몇 사람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광고를 엄청 해요, 광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원주 땅값을 갖다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땅 사놔요. 제가 2년 뒤에 그 사람들 이리 원주로 오라고 해가지고 막 띄워놓을 테니까. 하여튼 성장관리 방안은 아무데나 나온 게 아닙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기억해야 돼요. 계획관리, 생산, 자연녹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딱 끝나면 자동 성장관리가 바뀐다. 항상 그 생각해놔요. 자, 성장관리방 수입방향 변경할 때 잘 봅시다. 주민 의견 듣습니까? 듣죠. 지방 의견 듣나요? 듣죠. 관계부처 협의하나요? 하죠. 전문가 심의하나요? 하죠. 안 하는 거 뭐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다 하죠. 다 하죠. 기초조사 할까요? 없더라도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조사는 기본이에요. 어떻게 조사 않고 투기가 있는지 난개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어떻게 정합니까? 말도 안 되지. 기초조사는 기본이고 의견전체 하고 주민도 하고 지방이 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해서 확정해서 고시할까 안 할까요?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절차 다 있대. 모든 절차 다 있대.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은 1번 기발재 배치, 기발재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반드시 포함한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기용은 반드시 포함이다. 기억해야 돼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딱 지정됐는데 거기서 땅 중개해가지고 성장관리방안 안 보고 중개하면 열의 9은 그 계약이 무효됩니다. 판단 잘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 이제 앞으로 계속 터집니다, 이제. 자, 여기가 계획관리죠. 자, 우리가 공업지역 빼고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에, 그래도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 계획관리. 그러면, 카비 와가지고, 사장님, 공장 지을 땅 좀 찾아주세요. 오케이. 찾아서 어디? 계획관리 해가지고, 계약서 딱 써준다고. 계약서 딱 써주면서, 팔 끝난 것이 아니고, 가면 분명히 뭐 한다겠다고? 공장 짓는다고. 내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고 국계법 보니까 공장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적 없는 적 있는 적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했다고 100% 나옵니까? 위법적으로 따지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약서에 특이하게 뭐랍니까? 계약 쓰면서 계약서에도 뭐라고? 갑이 공장 이인 허가를 얻지 못하면 이 계약은 뭘 한다? 무효로 한다. 돈 전부 다 돌려준다. 딱 달아놓는다고. 근데 마침 여기는 계획관리고 성장관리방을 수립됐다고. 성장관리방이 뭔지 모르니까 안 본다고. 성장관리방에 반드시 포함해서 뭐라고? 영이 뭐라고? 용도자. 성장관리방에서 여기는 공장 안 돼. 계획관리가 공장 돼. 그런데 용도자. 성장관리방 여기는 공장 안 돼. 그럼 백날 계획관리가 되면 뭐하냐고.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레벨이 뭐하고 똑같다? 지구단위 똑같다. 지구단위. 성장관리방안 안 먹었으면 열의 9은 그 계약 무효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매매계약 하나 써보려고 하려고 얼마나 힘드는가. 겨우겨우 하나 써가지고 무효되고 하나 쓰고 무효되고 하나 쓰고 무효되고 이러지 말고 성장관리방안을 빨리 찾아봐요. 거기서 뭐가 되는지.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 이거 다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만큼 산이 있는데 내가 산 이만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집 만들겠다. 그러면 연결하는 도로폭이 몇 미터 있냐? 3m 있다. 면적이 얼마에 따라 가지고 도로폭은 몇 미터를 한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몇 미터라고 도로에다 인도 만든다. 인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든다. 이게 다 나와요. 여기 할 때 안에 도로는 어떤 식으로 도로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모든 조건이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 맞춰야만 허가가 나온다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게 2페이지가 아니고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는 된다고. 그거 빨리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거 계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했다. 얼마짜리 계약했다? 12억짜리. 자, 곱하기 0.9 얼마입니까? 아, 계산이 안 되니까 큰 건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9. 2, 9, 18 얼마입니까? 1000? 1000입니까? 1000? 이거 1080? 1080만원. 1080만원. 우와. 계약서 하나 쓰고 1080만원 보면 괜찮네, 이거. 그러니까 땅 파는 사람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계약서 딸랑 2장, 그 타이프도 2장밖에 안 되고, 등기부 등본 2장 떼주고, 확인설명서 1장 써주고, 그리고 뭐 더 해준 것도 없는데, 1000만원 받아가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 아프다고. 사는 사람도 배 아프고, 파는 사람도 배 아프고, 팔 때는 팔아만 주세요. 수수료 듬뿍 줄 테니까 말은 해놓고, 웬만하면 김 사장 80 떼지. 200만 깎아주지. 해가지고, 실제 안 그럽니까, 이거? 뛸라고, 애를 쓴다고, 뛸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만 딸랑 주지 말고, 딱 넣고 설명하라고. 지금부터 잘 들으라 해가지고, 자, 1번 목적, 2번 해가지고, 200페이지를 설명하라고, 200페이지. 어쩐다고? 이만큼 일했다고. 나 이만큼 받을 권리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브리핑을 갖다 그쪽에서 말 못하게끔 웬만큼 브리핑을. 근데 1번 목적, 2번 그러면 계약서 쓰면 가버려요. 가버리니까 아니 잘해야 돼요. 많이 준 것도 좋지만 전략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고. 아, 내가 이만큼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해야 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그 좌우지간 성장 관리 방안은 우리 시험에서는 난개발 방지한 계획이다. 대상적인 계획권의 생성을 자연녹지인데 절차는 모든 게 다 있다. 그리고 반드시 포함한다. 기용.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4번 의견 청취 잠시 쉬고 갑시다.